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벚꽃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도 오신 것 같고 직원 선생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죠. 동국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교수 생활까지 하면은 40년. 그리고 이제 독일 유학하고 그다음에 군대 생활 3년 한 거 외에는 이 부처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학장님 그리고 교수님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뭐 법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지혜라 할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제가 선배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선배도 요즘은 소용이 없습니다. 선배도 선배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때.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이 법문을 부탁받고서 뭘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퇴직 후에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3시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명상하고 그날의 주제를 선택하고 그러고서 거기에 따른 또 음악을 공부를 합니다. 그 약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 공부한 노래에 대해서 제가 하나
잠깐 여러분들하고 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철에서 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매일 음악을 선물을 저희 지인들 20천 명한테 보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그래도 정각원에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아모르 파티를 주제로 하니까 오늘 사자성어도 공자님 말씀, 원래 그 주역에는 모든 게 하늘의 뜻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 역경은 또 요즘 약간 타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경전인데. 그래서 제가 공자님의 우리 그 법과에 교수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이 법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서 이 원천우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공자님 말씀을 전해서 죄송하지만 부처님도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승경전이든 대승경전이든 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이것은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제약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반어법을 쓰셨어요. 공자님은. 그리고 이제 그 주역 역경에서는 그 낙천지명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말이죠. 그 또 제가 이제 음악을 이렇게 오늘 보내면서 생각한 거는 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행복한 경영 철학이라는 걸 매일 500명한테 보내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교직원님들한테는 또 아마 해당될지 모르는데 오늘은 누구 철학을 보냈느냐면은 존 홀트 주니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Celebration your mistake. 무슨 얘기인지 알죠? 미스테이크를 하는 것을 축하합니다. 매일매일 잘못을 저지르고 저처럼 아까 미스테이크를 저지르면 또 우리 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더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약의 계기가 되는 거니까 돈을 벌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한없이 기다리면은 그 프로그램이 벌써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한국에서 다 앞서가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건 뭐건 간에 우리가 앞서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우리가 참 대단한 기업으로 세계적으로 어디 가나 고맙게 생각하고 BTS 같은 우리 또 뮤지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미스테이크를 자주 저질러 가지고 그 교정해 나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것에 적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요즘에 우리 수행 방법도 조계종의 그 수행 방법은 가나선을 주로 하지만 이 가나선이 조금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큰 스님들께서 명상법을 많이 그 개발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즉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마음 챙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런 책을 저도 읽어보고 또 프로그램도 직접 참여해 보면은 대단한 지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그물 속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너와 내가 따로 없죠. 자연과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의 돌멩이도 불성이 있다. 이런 부처님의 말씀처럼 동국대학교 전체가 법당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여기 40년 동안 오르내리면서 가장 행복한 그런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정년퇴임까지 우리 학장님 나와 계시지만 법과대학 교수님들, 학생님들이 잘 그 마무리를 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또 오는 인연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니죠. 그래서 동국대학교 계신 교직원 선생님들이나 또 학생님들, 제가 학생 시절 70년대를 회상해 보면은 정말 좋은 학교다. 왜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행복의 화두가 뭡니까? 건강이죠? 건강. 동국대학교를 4년 동안 오르내리면 저 있을 때도 보면은 위장병이 3분의 1 이상 다 났어요. 학생들이. 요즘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는 학생들 보면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참 안 됐다.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늦어도 막 뛰어오면 되는 거예요. 정문 혈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1917년부터 2003년까지 그 법과대학 학장을 했는데 좀 오래 했죠. 죄송합니다. 장기 집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불교대학도 있지만은 우리 법과대학이 로스쿨이 돼야 되고 좀 역동적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학생들 신입생들한테 제가 주문을 했어요. 8시까지 월요일 날 하루는 8시까지 와서 나하고 같이 1시간 동안 남산에서 말하자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뛰고 놀자. 수행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고 10분 전에 끝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정각원에 와서 삼배하고 그렇게 수업에 들어가면 9시 수업에 들어가면 그날은 너무나 행복하다. 일주일이 행복하다. 이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저기 그 남산 체육관 앞에서 8시에 만나는데 8시에 오는 사람이 처음에는 10명도 안 됐어요. 점점 좀 늘어가지고 30명, 40명 됐습니다. 제 강의를 안 듣더라도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더 많이 오죠. 학점이라도 잘 딸까 해서. 근데 그런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학점에는 관계가 없지만 해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제가 요가를 나름대로 가르쳤어요. 뭐 그 정도 실력은 안 되지만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꼭 그 요가 수행을 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진명스님이 언론계에는 대부시지만 저도 이제 불교 방송을 1976년에 한 적이 있어요. 잠깐. 불국토합신 연기영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거창하게 제목을 붙여서 했는데 그때 3시간뿐이 못 자요.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7시에 하려면은 아침에. 근데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요가 선생님 박사를 만났어요. 우리 대학에서 박사하신 분, 인도철학과에서. 아이고, 어디 가시냐니까 요가 가르치러 갑니다. 가십시다. 그래서 3층에 가서 붙잡힌 게 요가를 제가 알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분이 하시니까 매주 할 때는 일주일에 2번씩 거기서 하고 동네에서 이제 도장에 나가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혼자 잠자리에서도 하고 걸으면서도 하고 요가라는 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생활 요가는 스트레칭입니다. 주로. 그래서 그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가르치고 또 이제 일찍 나왔으니까 아침밥을 못 먹고 나오잖아요. 거기 할머니가 인절미를 뜨끈뜨끈한 걸 구워가지고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 계단 밑에서 해요. 그분들도 도와줘야 되니까 사가지고 전부 나눠주고 밥을 먹고 여기를 왔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고시반에 이제 입사해가지고 판검사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동안 많이 했는데 제일 먼저 오는 학생이 인천서 오는 학생이에요. 이 앞에서 하숙하는 사람이 제일 늦게 30분 후에 와요. 대개 그 전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도 집 앞에 사는 사람들이 늦게 오죠. 그 이유를 저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 만물이 하나고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그 그물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연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큰 인연인데 그래서 연기법 사실은 제가 불교 공부를 제대로는 안 했는데 제가 법과대학 졸업하고 75년도에 불교대학에 학사 편입을 했어요. 그 불교대학에 가서 좀 공부하고 스님도 좀 돼볼까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1년간 3학년을 마치고 그 후에 그 군대 가는 바람에
그때는 이제 약간 그 데몬스트레이션 한 사람들을 그 학기 말이면 군대로 인도를 해요. 뭐 그것도 다 나의 아모르 파티다 생각하고 이제 군대 3년 동안 갔다 와서 하는데 또 인연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복학을 하는데 6개월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6월 달에 했으니까 한 3개월, 9월 달에 그 이제 복학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존경하는 법과대학의 스승이신 한상범 선생님이 학장이 갑자기 되셨어요. 법정대학 학장이 되셔가지고 잠깐 여기 일 좀 봐줘라. 조교가 없으니까. 그 이제 방학 동안에만 봐주기로 했는데 방학 끝나고서도 아주 그냥 그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원을 입학해서 법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석사 마치고 여기서 공부 못 하겠다 생각하고 독일로 유학 가 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도망 치듯이 갔다고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것이 다 인연이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제가 불교학을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또 하나 이제 원인은 뭐냐면은 제가 박경준 교수하고 이제 불교대학에서는 동기가 됐어요. 아, 이거 3학년 때 가니까 그 기원학사에 살게 됐는데 무료로 다 불교대학은 무료로 그 숙식을 제공합니다. 그 선배님들 졸업한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누구라면 다 아는데 다 교수님 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돈을 좀 내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나 그랬는데 3학년 때 군법사 시험을 봐요. 그 저도 필기 시험에서는 잘 봤습니다. 근데 신원조회에서 이상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군법사를 못 가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일반 병으로 징집이 나와가지고 12월 15일 날 제일 추운 날 잡으러 왔더라고요. 갔죠. 그것도 다 운명이다 생각하고 연기도 할 수 있었지만 제 이름이 연기지만은 자주 안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기 그런 인연 때문에 다시 이제 불교학을 공부를 못했는데 늘 그래도 마음속에는 제가 부처님 제자라는 거 저는 날 때서부터 태생이 이제 불자로 그렇게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100일 기도해가지고 저를 낳았거든요. 아들 셋을 여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더 낳겠다고 하신 게 30리 걸어 다니면서 제가 충북 괴산이 이제 고향인데 거기에 30리 중턱에 있는 절 새벽 1시에 나가셔서 아침 예불을 보고 사신 맞이하고 내려오시는데 두 분이 가장 추울 때 음력으로 11월부터 1월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11월생이에요. 저를 낳고 삼형제를 다시 뒀어요. 그 보통 인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또 동국대학교에 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평생을 제가 살게 된 거. 여러분들도 그런 인연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동국대학교 이 자리 여기 있다는 거 그것은 저를 만난다는 것도 엄청난 인연으로 그것만 가져도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말씀 서로 그 다이알로그는 끝난 겁니다.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결국은 연기거든요. 제 이름이 이제 연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영은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사상을 얘기할 때 저는 제 이름을 얘기해요. 연기론과 공사상. 그러니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다 종합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또, 건방지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연기론적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책에 원장님 말씀 수시로 들으시면은 다 알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좋은 인연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나쁜 인연은 좀 자제하고 시기 질투 자기중심적인 생각 버리고 공존공생하는 그런 그 우주의 법칙 삶의 법칙을 깨우치자 알아차리자 그런 것이 이제 그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러 스님들을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한 게 40년 넘었는데 제일 먼저 월주 스님을 저 기숙사에 그 맞은편에 개운사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스님 하게끔 돼달라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더 와라. 그래서 못했고 군대 잡혀가는 게 못되고 그 다음에
만나신 분이 해암 큰 스님이에요. 제가 교수 돼가지고 1987년도에 교수불자연합회를 만들려고 전국을 다니는데 박광서 교수, 그다음에 구상진 교수, 그다음에 또 고준환 교수 이런 분들하고 차를 한데 그때는 폰이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상진 교수가 그래도 제일 그때 변호사 하다가 교수가 됐는데 그분이 차를 가지고 전국을 다녔어요. 4명이. 그래가지고 600명을 모았어요. 교수들을. 그래서 교수불자연합회를 창립을 했는데 그때 해인사에 가서 우리가 증명법사를 좀 모시면 어떠냐. 성철 스님을 종정이니까 모시러 찾아갔죠. 삼천배 하고 오라고 그래서 그 이튿날까지 못 기다려요. 우리가. 타이밍이 안 맞은 거죠. 그래서 불심이 좀 적었죠. 물론. 그래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분이 해암 큰 스님인데 그분이 부방장을 하셨어요. 해인사에. 찾아갔는데 3시간 동안 우리를 앉혀놓고 설문을 하시는 거예요. 4명 앉혀놓고. 이런 스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허락을 맡아가지고 창립법회에서 이제 증명법사를 모시고 그 다음에 제1회 법문을 이제 큰 스님을 모시고 하게 돼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없는데도 스님 제자가 이제 이른바 유발상자가 돼가지고 매주 거기 철야 정진하는데 달마선언에 가가지고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주 못 가지만은 아무튼 일주일 방학 때는 한 달 이렇게 또 가고 거기 교수님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뵌 분이 많은데 미산 스님이에요. 승가대학 총장 하시는 미산 스님 상도선언에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선원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거기 상도선언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스님 초기 경전 강의도 듣고 또 수행 일주일 하는 거 14일 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명상법 특히 자해명상서부터 스마일 명상 이런 거를 이제 훈련을 나름대로 받았는데 실천을 제대로 못해서 아직까지도 초보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책을 독파한 거는 이제 미산 스님의 초기 경전 거기에 다 나오는 말씀이 많아요. 근데 어느 책에도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는 마음 챙김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 불교 원리가 뭔가 하니까 4가지로 제가 이제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정념정지 이게 중요한데 지자는 알지자도 쓰고 그 다음에 지혜지자도 써요. 그래서 저는 스님은 미산 스님은 알지자로 쓰셨는데 저는 지혜지자로 쓰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좀 건방지게 그렇게 했는데 원장님께서 이것은 좀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챙김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 챙김들이 수행법의 하나다 또는 명상의 한 유형으로 그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불교의 여러 가지 선법을 서양 선법과 서양의 명상법과 결합해서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새롭게 구성한 것이 마음 챙김 수행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어렴풋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존경하는 여기 선악과의 스님 중에서도 여기 아주 새로운 명상법을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하시는 스님도 훌륭한 스님도 계시고 서양에서 박사학위 하시고 접목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드시고 또 요즘엔 또 불교 방송 들어보면은 어로 스님이 또 아바타 명상 아바타 수행법을 또 전파를 하십니다. 다 참 대단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에 기초가 되는 것이 뭔가 생각했는데 미산 스님 책에 나온 거지만은 이 4가지 기초 원리, 4가지 기본적인 핵심 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8정도나 여러 가지 6파라밀이나
사서법이니 이런 것이 있지만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력이 이게 중요합니다. 즉시 현금인데 이건 캐시가 아니에요. 즉시 현금은 캐시가 아니고 즉시 내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톨스토이가 강연을 나갔는데 거기서 우리 학장님 같은 분한테 질문했어요.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그랬어요. 학장님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 해도 되고. 예. 누가 가장 자신이다. 정답은 맞지만 너무 이타심이 없으세요. 물론 자기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남을 사랑해야 되지만 불교의 자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을 갖다가 더 베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학장님. 아, 저요? 저는 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장 옆에 계신 분이 예, 우리 선생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이에요.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프다 119 부른다 그러면 선생님이 불러야지. 나는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어렵잖아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모도 있고 형제 자매 남편 뭐 친구 부인도 있지만 그분들 다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출해 줄 사람은 현재 여기 있는 분이에요. 현재 나하고 같이 얘기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직장에서는 가장 소중하신 분이 동료, 선배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대개는 서로 사이가 나쁘고 맨날 보니까 화도 내시고 하니까 좀 그 서운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으로 모시라고 그랬어요. 또 집에 들어가면은 제일 많이 다투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부인, 아이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왼수다 그러잖아요. 그런 많이 나오듯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예? 만나게 된 것이 그냥 만나게 된 것이 아니죠. 본인의 책임이죠. 아이들 난 거는 결혼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걸 인욕으로 참아야 돼요. 가장 먼저. 거기서 화내면 안 됩니다. 아, 상대방에서 화내는 얘기, 화나는 짓, 화나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구이 삼업을 짓는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인공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참 안 됐다 그렇게 말하자면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했으면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짓을 안 합니다. 나쁜 짓을. 아이들도. 다 자기한테서 나온 건데 그걸 깨달지 못하고 그 사람 탓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공자님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남의 탓, 하늘의 탓 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무슨 탓을 하고 그러면은 그 자기 화나던 것이 사그러지죠. 그냥 사그러집니다. 그리고 한 3초, 4초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야단치지 말고 아이들도 나 같으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행동으로 보여주면 제일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선택 안 한 사람들이 아들은 선택한 사람이야 안 한 사람이에요. 뭐 글쎄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자기 자식들 그러나 우연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인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 핏줄이니까 DNA를 갖고 태어난. 근데 남인데 같이 가족으로 생활하는 남편이나 또 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잘못됐어도 할 수 없어요. 물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법과대학 학생들 처음 들어오면은
세 가지 선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배우자 선택이에요. 평생. 왜? 남인데 평생 집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물론 토요일 날 만나는 부부도 있지만 그거는 비정상적인 부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이 뭡니까? 학교, 직장, 자기가 낮에 근무하는 그런 곳이죠. 공부하는 곳이죠. 이 선택을 잘못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료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물론 바꿀 수도 있지만 그 바꾸기가 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을 잘 선택해요. 그거보다도 두 가지를 다 종합해서 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이에요. 그 부처님의 연기론적 세계관, 인생관을 가진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니까 우선. 상대방이 잘못한 거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때 박수 한번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내가 이제 많이 이런 자리에서도 많이 치라고 그러지만 집에서도 내가 3,000번을 쳐요. 건강을 위해서 치는 거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콘서트 볼 때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한 줄 한 줄 박수를 치면은 3,000번 돼요. 끝날 때. 그래서 3,000배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굳이 저를로 3,000배 하는 것도 좋지만 박수로 3,000배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고, 강의실에서도 제가 학생들한테 약간은 강제적으로 박수 치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내가 책임이 있다.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남산도 자주 가라. 남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우리 대학 거니까. 우리 대학의 그 놀이공원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서 어디를 갑니까? 남산에 하루 매일 올라가면은 점심 드시고 뒤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평생 건강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래서 여기 동국대학에서 근무하고 공부하고 부처님 인연으로 이렇게 살면서 한 번도 무슨 병원에 가서 그 수술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아마 그 은덕인 것 같습니다. 여기 동국대학교의 부처님 자비 도량, 그리고 남산이 우리 동산.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행복한 겁니다. 제가 퇴직하고서 우리 학장님이 불러주지 않아서 제가 남산 저기 주말에 와요. 낮에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은 다 조건이 돼 있잖아요. 그런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면 결과는 좋아지는 겁니다. 인과에는 이는 원인이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조건이 다수 많은데 그 중에서 좋은 조건을 갖게 되면은 결과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인과론이잖아요. 뭐 그걸 연기론이라고 보통 뭐 12연기 뭐 이런 걸로도 설명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즉시현금을 얘기하다가 조금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게 정념정지, 바른 챙김, 바른 지혜를 갖자. 예? 지혜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불교 정신은 얼마 전에 그 콘서트에서도 저기 법문에서도 우리 원장님이 지혜와 보시다. 불교의 핵심은 그렇게 강의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지혜라는 건 뭡니까? 진리잖아요. 반야신경만 제대로 알으면은 진리는 터득되는 거예요. 거기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이잖아요. 마하는 크다는 얘기고 반야는 진리고 대진리, 반야 바라밀은 그런 것을 실천하는 그런 걸 방법이니까 그게 뭐, 그래서 이제 우리 법회에서도 바쁘지만은 반야신경 정도는 우리가 봉독을 우리가 하고서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한글 반야신경이 나와서 더욱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정념 정지에서 정자를 여러분들 굉장히 이 팔정도에서도 정자를 쓰는데, 이 정자가 뭐냐면 뭡니까? 이게 정말 그 중요한 산스크리트어의 사티라는 말인데,
사티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정자로 번역했어요. 근데 깊은 뜻은 뭐냐면은 그것은 가운데 중자입니다. 중도예요. 정의라는 말 많이 쓰죠. 정념이라는 거 쓰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실천한다. 바르게 의롭게 생각한다. 뭡니까? 그럼 바른 게 뭐예요? 학설이 너무나 많이 나눠지잖아요. 정의론도 수백 개예요. 예. 근데 제가 법학을 공부하면서 보면은 부처님의 정자, 이것이 중자로 번역하면은 가장 쉽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후렉시블하게 유연성 있게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그 법학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런 식으로 모든 사건이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이분법적으로 서양의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그 판단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다 어울려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하모니라고 그랬죠. 화합, 대중화합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자 보면은 또 생각한다는 게 생각 사자도 있고 염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학장님 이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저 선생님 노동법적인 입장이 아니고 염자 있잖아요. 이게 말씀 사자하고 뭐가 틀려요? 말씀 사자는 밭의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금자예요. 금자에 마음 심자니까 지금의 마음을 알아차리라 이거예요. 지금의 마음을. 딴 거 아닙니다. 그 지금 순간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너무 희망을 갖다가 미래에도 물론 설계를 해야 되지만 미래를 설계 안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나 부풀게 해가지고 기금을 갖다가 100억을 내가 해야 되겠다. 목표는 좋죠. 실천을 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원장님처럼 그 요번에 이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건학 기념으로 해서 그 많이 보시 받고 많이 하신 분들한테 뭘 그 상을 줬는데 세 분 중에 하나시더라고요. 우리 교수님 한 분, 그다음에 또 원장님 한 분, 1억 이상, 예. 그러니까 이제 50인 이상 뭐 이렇게 권선을 해서 했지만 그건 1억의 가치가 아니고 50억의 가치죠. 그래서 1억을 내신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우리 그 건학의 그 건학 기념을 실천하신 분으로서 이런 때 박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목표는 세우지만 홀딩 목표. 제가 반성을 많이 하는 게 이 점입니다. 학장 돼가지고 멋있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너무나 크게 원대하게 꿈을 꿨더니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서 많이 저한테 꾸지람도 많이 선배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광반조는 마음의 빛을 밖으로만 우리가 오관이라는 건 밖으로만 내거든요. 눈빛서부터 안이 빛을 신 이게 밖으로만 추구를 하는데 그걸 안으로 가급적이면은 비춰서 관조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다. 이건 뭐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본래 면목을 찾아라. 이거 추상적으로 너무 어렵지만은 시간과 공간에서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고 부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주인공이 돼가지고 말이지 열심히 각자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모여가지고 화합이 되고 공존공생하는 세계가 될 거예요. 나를 찾는 노력 이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를 찾는 노력을 1차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끝나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보시. 여러분들 뭐 보시라니까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만 내면 보신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 하는 일 역량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가난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누는 거, 부처님 말씀을 나눈다기보다는 좋은 말씀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 그거 이제 우리 스님들 제가 존경하는 거는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삼기위에서 늘 삼보로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감사와 자비.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호흡 명상입니다. 왜? 호흡이 떨어지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의 중요성을 우리는 공기가 중요한 것처럼 몰라요. 공기의 중요성도 모른다고요. 호흡기를 껴봐야 알아요. 병원에 가서. 근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 자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러면 그것은 들어쉬실 때, 들숨 때 감사, 날숨 때 자비. 이렇게 생각하면서 명상을 해라. 호흡 명상. 들숨과 남숨을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걷기 명상. 이게 참 걷는다는 게 건강을 위해서 요즘 좋지 않습니까? 저도 기록은 매일 만보하는 건데, 차를 절대로 가급적이면 갖고 다니지 말아라. 왜? 환경 문제도 있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나와가지고 전철 타고 1억짜리 전철 타면서 자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국대학교 올라오면은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걷기 명상, 요가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요가를 조금 배우셔가지고 여기도 동아리가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여기다가 아마 교직원을 위해서 명상이 아니고 요가 프로그램을 그 전에 운영하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거는 언택트 시대하고도 관계없이, 왜냐하면 스크린으로 가상 공간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배우고, 처음에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간단한 거 집에서 하고, 그러다 보면 평생 그것이 재산이 돼요. 저는 1996년에 배워가지고 지금 몇십 년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명상 중에, 그때는 이제 운동으로 했지만은 명상 중에서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항상 건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간단하게 치유 방법을, 부처님이 약을 준 적이 있습니까? 약을 지어준 적이 있어요? 없죠.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다 치료하셨어요. 가끔은 신통도 부리지만, 신통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좋은 말씀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또 몸을 갖다가 마음을 갈고 닦으면은 건강해진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이 아플 때는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아플 때는 몸을 다스려라. 그 말을 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선 움직여서 어떻게 건강을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고요한 마음 속에서 명상을 하고 하다 보면은 좋은 방법이 나옵니다. 예. 무조건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고 그런 것보다도, 병원에 갈 때도 조용히 관조하면서 어느 병원이 좋을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옆에 있으니까 가고, 병원은 3군데 이상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갖고 하라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건데, 그것은 명상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또 저절로 날 수도 있어요. 다란이를 계속 염해 가지고 병이 다 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신기한 병이. 그리고 또 절을 3000배를 매일 해가지고 한 경우, 108배라도 한 경우, 108배 참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은 모든 병이 없어지죠. 움직이면서 그것은 걷기 명상처럼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이죠. 또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고요하게 있으면 더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느냐면 운동을 하셔요. 노래를 부르세요. 동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 사그러집니다. 불꽃이 사그러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좀 그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마음 치유를 이 명상을 다시 시작해서 또 명상 중에서도 이제 운동하는 명상도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스님들이 하시는 그 집중 명상, 뭐 아바타 명상 이런 것도 하시면은 굉장히 그 생활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데는 제일 좋은 게 명상법인데 명상에는 수십 가지의 명상 실천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론은 자해 명상, 스마일 명상, 행불 명상, 뭐 또 여기 그 선악과에서 개발한 명상 굉장히 많습니다. RHM 명상 이건 참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명상인데 쉽게 이렇게 그 스님께서 서양과 동양의 사상을 종합해서 만드신 건데 서광 스님의 그런 그 명상법 그는 치유까지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전 박사님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이 제가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불교 공부를 하러 병원 문을 닫고 3년 동안 미얀마에 가서 수행했어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정신과 의사인데 지금 인류 말하자면은 포교사가 되고 또 인류 의사가 됐죠. 그분의 치유법 정말 그 책을 제가 그분의 책을 한 5권 읽어봤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러나 뭔가 우리 그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그 치유법. 의사니까 조금 더 믿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의사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이 이제 높고 낮음을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도력에서는 스님들이 좀 더 높으시니까 덕 높으신 그런 그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더욱 좋겠고 우리 그 서광 스님 정말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어요. 그 책을 좀 독파하시면은 서광 스님의 그 수통과 나눔의 행복으로 가는 길, 행복한 세상, 이런 것이 알아차림을 마음 공부를 연구하는데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틱낙한 스님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꿈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해봤습니다. 틱낙한 스님 잘 아시죠? 이제 뭐 우리 학교에도 2003년도에 방문하셔가지고 3일 동안 여기서 법문하셨어요. 그 법문 내용을 제가 소소히 저는 일본에 갔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우리 동료들이 보내가지고 읽어봤는데 정말 그때 1000명, 2000명 이상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인류 강사가 되신 분들도 많고 어쨌든 그러나 이제 틱낙한 스님처럼 우리 원장님도 그런 그분이 열반하셨습니다. 금년에 열반하셨는데 95세로 열반하셨는데 그런 프랑스의 도량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도량을 한번 좀 만드시는 스님이 좀 나오셨으면은 저는 소원입니다. 늘 얼마나 우리나라에 꼭 안 만들더라도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 땅이 싸요. 그럼 그런 데 가서도 좀 멋있게 만들어서 우리 한국 불교의 위대한 모습을 이제 말하자면 K 명상이죠. K 명상 센터, K-팝이 요즘 BTS 이상으로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들어서 동국대학이 더욱 빛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정현수 박사의 초기불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